주식 불펜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말이네요. 자, 주말 잘들 보내고 계시죠? 지금 현재 시간 11시 50분 가리키고 있고, 금요일날 마감 방송은 미국 주식 마감하고 나서 제가 시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본 다음에 여러분들께 전달드리는 부분이 다음 주 저희가 시장 대비하는데 효과적이다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주말에 올려드리는 점 여러분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말에 할 거 없으실 때 제 방송 또 들으시면서 시장 폭넓게 한번 보시고 그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코스피 1% 넘게 올랐고요. 코스닥 2.92% 굉장히 많이 올랐고, 코스피도 장중에 한 1.8%까지 강세 가는 모습이에요. 하지만 많이 밀렸다는 거, 그러니까 시장이 아직 힘이 없어요. 그렇게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한일 네트워크 유베이스 콜센터 관련돼서 경쟁회사예요. 경쟁회사의 인수가 됐기 때문에 시장 지배력 더 높아질 수 있겠죠. 그런 부분 이제 시장에서 기대감을 갖고 상한가에 안착한 모습입니다. 한일 네트워크 이 종목은 과거에 8,000원 밑에서 놀던 주가예요. 하지만 생뚱맞게 상한가를 가버렸는데 이 부분이 저는 트릭이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 상황이 약세고요. 이렇게 이번에 강하게 들어올린 종목 같은 경우는 밑으로 쏟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 한일 네트워크 종목은 조심해서 거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로보로보, 삼성봇, 양산화 박차 이 뉴스가 있고요. 삼성그룹 내에 로봇 관련된 태스크포스 팀이 인원이 10배 늘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삼성이 사업에 더 집중하고 있다. 차트를 보면은 10% 정도는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로봇 관련된 종목들 몇 개 보면은 이 종목도 지금 밑에서 중요한 라인들 잘 치고 올라가고 있죠. 하지만 결국에는 25,500원 요 라인을 돌파하기는 쉽지 않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 로보티즈 마찬가지예요. 이런 단 뚫고 올라오는 모습은 굉장히 좋은데 결국에는 이런 라인 막히면서 밑으로 상당히 많이 쏟아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한가 갔던 종목이죠. 로보로보. 이 종목은 역대 최고치 경신하면서 계속 잘 가고 있어요. 하지만 계속 가다가 로봇이라는 테마가 주저앉을 때 같이 주저앉으면서 결국에는 10,000원 이하로 주가가 들어온다면은 이 종목 역시도 신고가 이후에 엄청난 급락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 부분 조심하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주식 불펜은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종목들 높이 올라가서 상한가 가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는 거 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동제약, 시오노기 이 뉴스는 이전부터 계속 나왔던 뉴스 재탕입니다. 이 차트 한번 보시면은, 자, 일동제약, 신풍제약 해서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종목들 올라가는 모습인데, 제약 바이오 업종들은 좋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고,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약 바이오 이쪽에 대해서 더 디테일하게 종목까지 상세하게 종목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저도 이 섹터 체크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은 좀 건너뛰고, 하지만 전반적인 제약 바이오 쪽은 저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인바디 헬스케어죠. 그래서 RS 아까 오토도 말씀을 좀 안 드렸네요. 이 RS 오토도 결국에는 로봇 관련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인바디 헬스케어, 바이오, 제약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이로닉 이런 종목들 제가 많이 말씀드렸고, 그래서 하이로닉도 제가 말씀드린 가격에서 잡으신 분들은 최소 30% 40% 수익 나셨을 거예요. 그런 분들 댓글 좀 안 달아주시나요? 그리고 싸이월드 관련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싸이월드는 제가 따로 아예 영상까지 올릴 정도로 개인적으로 기대감이 굉장히 큰 테마고, 이제 이 28일날 앱 심사가 끝나죠. 그러면서 이제 앱이 출시가 될 것 같은데, 그때 이제 홈페이지라든가 그런 부분들 메타버스 사이트 개편이 됨과 동시에 굉장히 기대감 많이 받을 것이고, 싸이월드는 아직도 우리 가슴 속에 굉장히 많이 살아있다.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요새 이 반도체 쪽 중에서도 반도체 쪽이 최근에 강한 모습은 아닌데, 반도체 기판 쪽으로 해서 지금 의미 있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대덕전자, 이스페타시스, 그리고 코리아 서키트, 그리고 심텍 이런 종목들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가 상당히 높게 가 있고, 심텍은 심지어 최고가 형성하고 있고, 자, 이런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10% 정도 더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시장 약세 이런 부분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급격한 상승은 나오기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삼성전자가 자 보시면은 지금 시장 지수 상승률도 추종을 못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LG 에너지 솔루션 여러분들 퍼센트 2점 몇 퍼센트 상승했다고 하지만 결국 주요한 종목들은 굉장히 밀리고 있어요. 우리는 이 상황을 직시를 해야 된다는 거. 요 신재생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CS 윈드라든가
라든가 OCI 뭐 이런 종목들 다 좋은 모습 보여줬죠. OCI 8% 나갔네요. 조금 더 갈 수는 있겠어요. 조금 더. 하지만 결국엔 이런 라인 돌파할 수 있겠느냐? 조금 더 가야 이런 데인데 이 언저리 돌파할 수 있겠느냐? 개인적으로 강하게 의심이 들고 있고, CS 윈드 볼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치고 올라가는 모습은 굉장히 탄력적이에요. 여기까지 66,000 열어놔도 되겠습니다. 10% 결국에는. 그러니까 로봇, 풍력, 반도체 기판 다 10% 정도는 상승할 수 있겠다. 하지만 그 이상 과연 가능하겠느냐?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 상황 말씀을 드릴게요. 이 천연가스 이쪽은 변동폭 굉장히 높죠. 지금 엄청나죠. 변동폭이. 모아가자. 요 말씀까지 드리고 이따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지금 현재 변동성이 확대가 굉장히 크죠. 제가 이전에 지금은 변동성 확대 시작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지금이 그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미 변동폭이 많이 일어났지만 아직도 저는 추세의 시작이고 변동폭이 이제 시작된다. 아직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트레이더의 관점입니다, 여러분들. 천연가스 해운 여전히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차트로 다시 한번 저는 확인을 했고, 그리고 다음 주 풍력, PCB, 로봇, 카카오. 카카오를 빼먹었네요, 여러분들. 카카오도 여러분들 눈여겨보시고, 카카오 관련된 거, 뭐, 카카오페이라든가, 카카오뱅크라든가 전부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풍력, PCB, 로봇, 카카오. 지금은 여러분들, 풍력, PCB, 로봇, 카카오 10% 룸 남은 것들 공략하세요. 짧게, 단기로. 그리고 그 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괜찮다고 계속 강조드렸던 천연가스, 에그플레이션, 해운, 뭐, 이런 섹터들 있죠. 기다리시면은 곧 정말로 놀라운 진짜 빅 찬스가 올 것이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장 러시아 우크라이나 변수 너무 많아요. 뉴스만 보더라도 뉴욕 증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공포 완화에 상승 출발했대요. 이놈 때문에 빠졌던 주가가 이놈 때문에 다시 상승하는 그런 어이없는 상황이 계속 연출되고 있고, 이 뉴스만 봐도 좋은 거 나쁜 거 계속해서 뒤섞이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알 수가 없어요. 여기에 기대서도 안 되고, 저희는 우직하게 추세 그 하나만 믿고 지금 베팅해야 돼요. 타이밍의 문제예요. 타이밍. 이 주식 불패가 여러분들에게 잘 잡아드릴 겁니다. 자, 좀 기다리시고, 러시아 스위프트 퇴출 놓고 갈라진 유럽. 이 스위프트 지금 가장 관건이 뭐냐면 러시아가 이 천연가스라든가 유가 이 두 개하고 관련이 되게 있죠. 결국에는 스위프트를 통해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쵸? 이 부분이 막혀버린다면 달러 결제가 안 돼요. 영국 같은 경우는 파운드화 결제도 막아버리겠다, 이런 협박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안 관련해서 자국 내에 에너지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러시아 퇴출시켜야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이게 또 갈라지고 있어요. 이 내용이. 이게 지금 확대되는 부분이에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히 이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지금 확대되고 있는 거예요. 키예프 공격 뭐 미사일 러시아가 영국에 대해서 항공사 이착륙 못하게 또 막았다, 이런 뉴스 나오면서 점점 확대되고 있고, 미국 러시아 원유는 또 제재 대상에서 제외. 왜냐면은 전 세계 에너지 그 사용량에 러시아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특히 천연가스, 유가 이런 부분 상당히 높기 때문에, 하여튼 이 뉴스만 봐도 여러분들 천연가스 이 논란은 계속 있을 수 있겠고요. 천연가스가 논란이 되면 여러분들 해운 쪽도 같이 상승받을 수 있다는 거, 그 부분 말씀드렸죠. 오늘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천연가스, 해운, 그리고 에그플레이션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똑같아요. 하지만 오늘은 천연가스 해운 차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천연가스 관련해서 제가 일단은 주봉, 월봉으로 여러분들 시야를 넓히시라, 조금만 기다리라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정말 좋은 큰 기회가 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 찬스가 오실 때 여러분들 비중 30% 이상 크게 배팅해라, 이렇게 과감하게 주식 불패가 감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트레이더예요, 일반인이에요? 차트를 한번 볼게요. GSE입니다. GSE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많이 밀렸습니다. 저는 일단 이 단 6,890원 찍을 줄은 알았어요. 하지만 여기를 터치한 후에 주가가 강하게 다시 한번 상방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가긴 갔죠. 갔다가 찍고 내려와서 문제지. 여기 돌파한 의미, 이런 부분 우리가 다 알아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을 갔다는 부분은 향후에 10,000원까지도 가겠다, 이렇게 의지를 보여준 부분이라고 빨리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안 갈 놈이었으면은 얘는 여기서부터 일부러 상승을 해서 아마 찍어 내렸을 거예요. 근데 아니죠. 시작이 이 지점에서 시작을 하면서 밀렸다가 쭉 밀어올린 모습이에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 잘 캐치를 하셔야 되겠고, 일단은 제가 그어놓은 이 단 6,890원은 종가로 강하게 돌파가 됐습니다. 이 종목 추가적으로 조금 더 하락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주봉 한번 보세요. 주봉을 보시면은 단기적으로 이 정도만 딱 놓고 보세요. 뭐 데이터 개수 주봉으로 216개 정도 놓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추세선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그으셔도 돼요. 어찌됐건 똑같아요. 5,000원 초반대라는 거. 결국에는 이 종목 정말 많이 밀리면은 5,000원 초반대까지 다시 밀릴 수도 있어요. 7,000원에서 6,000원 요 사이에 한번 담고요, 그리고 5,000원에서 6,000원 요 구간에 한번 담으면은 단가가 한 6,000원에서 5,000원 후반대까지 맞춰질 거예요. 그 정도 가격이면은 상당히 잘 맞추신 거예요. 5,000원에 가격 맞추기는 상당히 힘들다. 6,000원에서 7,000원 이때 한번, 그리고 5,000원에서 6,000원 여기서 한번, 여기서 한번 평균 단가 맞춰놓자. 6,000원 또는 5,000원대 후반 요게 단가가 맞출 수가 있어요. 상당히 좋은 가격이고 낮은 가격이라는 거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비중 30% 총 들어간 비중이 1번, 2번 합쳐서 30% 이상까지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유튜브에서 이렇게 가격 비중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정도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제 의견이 여러분들 들으시고 나서 합당하다 그러시면 여러분들 실행하시고, 아니다 그러면은 보류하시고 나중에 그 결과 같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든지 100%는 없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월봉 차트 한번 볼게요. 월봉으로는요, 밀렸다 하지만 아직 2월달 조금 남아있죠. 아직도 50% 라인은 살아있다는 거.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여기서 조금 더 밀고 올라갈 수도 있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주봉이 마무리될 수도 있겠고, 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5,000원대까지 밀리면서 끝날 수도 있고, 결국에는 5,000원 이 부분은 반드시 살아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라인이 좋은 매수 구간이다. 어찌됐거나 이 종목은, 자 보세요 여러분들, 시세가 지금 한번 이제 나오고 한 달 이내에 시세가 너무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조정폭도 그만큼 많은 부분이에요. 2월달 3월달 되면은 점진적으로 저점 올려나가면서 결국에는 10,000원 정도 다시 한번 터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 여러분들 모아가시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해운 업종 중에서는 많이 말씀드렸죠. 페노션 차트 한번 볼게요. 일봉 볼게요. 이 종목 나뭇가지가 이 1차 나뭇가지에서 지금 추세가 살아있고 2차 나뭇가지가 형성이 됐다. 나무가 굳건하고 그 나뭇가지가 계속 살아있으면 이 나무 얼마나 튼튼하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가 무색하게 조정을 받은 모습인데, 이제 이 나뭇가지는 부러졌죠. 그래서 갖다 버리시고, 이런 종목은 이 라인은 아직 살아있어요. 이 나뭇가지는 살아있고요. 주봉 여러분들 보시면요, 아직도 이 종목은 계속 주봉상에서 어떤 나뭇가지를 형성을 하면서 잘 가는 모습이에요. 지금 나뭇가지를 보자면은 이 하단이 6,000원, 한 5,900원 정도 돼요. 결국에는 6,300원 찍고 있지만 5,900원까지 내려갈 거예요. 나뭇가지는 어찌어찌 찍는다. 찍고 나서 그 다음에 다음 주가 됐든 뭐가 했든 계속해서 결국에는 7,000원, 7,500원, 8,000원 8,000원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보는 거는 이 고점 뚫는다예요. 9,000원 정도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 뚫는다. 여러분들 요 종목도 모아가시라. 해운도 여전히 저는 괜찮게 보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주봉상으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전에 이 페노션이라는 종목은 요 라인에서 물량이 상당히 많이 매집이 됐던 구간이에요. 그쵸? 1차적으로는 이 라인을 다졌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단을 살짝 높이면서 5,000원에서 6,000원 다질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5,000원 후반대까지 밀릴 수도 있겠다. 그 이후에는 다시 박스권 돌파를 하면서 굉장히 강한 흐름 나올 수 있겠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제가 빼먹은 부분이 있어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눌리고 있는 거예요. 뭐 월요일날 지금 미국 증시가 상승을 했으니까 올라갈진 모르겠지만 73,300원 이 라인을 돌파를 해줘야지 5,000원이 됐든 어디까지 간다는 부분인데, 아직도 주가 너무 낮은 수 있고요. 종합주가지수 어느 정도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저조하다는 거.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계속 기고 있어요. 계속 LG에너지솔루션은 제가 일전에 방송에서 에너지솔 관련해서 52만 5천원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 그리고 나서 변동폭이 굉장히 큰 것들은 제가 피보나치 그으라고 했죠. 그래서 피보나치 여기가 50%다 50%가 깨졌을 때는 주가가 상당히 강하게 밀릴 수 있으니 여러분들 하방 쪽으로 보고, 이 주가를 돌파했을 때는 주가를 상방 쪽으로 봐라, 그렇게 말씀을
말씀을 드렸어요. 52만 5천원은 추세를 판단하는 패러티 프라이스다, 이렇게 말씀을 개인적으로 드렸는데 그 말 여러분들 틀려요? 맞아요? 자, 그리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좋아요. 안 좋아. 네이버 같은 경우도 올라가고는 있지만 32만원 못 깨고 그만이에요. 지금 치고 올라가는 종목은 시장의 개와 어느 정도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시장이 무너질 때 이 종목 살아있는지 추세가,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 예,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강한 모습인데 이런 단은 괜찮아요. 그리고 바이오 종목이기 때문에 좋게는 보고 있습니다. 카카오도 마찬가지고요. 카카오도 제가 10만원 이상도 가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튼 10만원 초반대까지 봐도 되지 않을까. 화학도 마찬가지죠. 상당히 지금 밀려있죠. 60만원 이 정도 라인 좀 괜찮다고 봤는데 결국에는 이 라인을 돌파를 못하면서 굉장히 많이 무너지는 모습이에요. 현대차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렇게 좀 보시면은 하물며 지금 금융업종도 금리 인상된다는 그 시기에 이 종목도 무너지고 있어요. 제가 금융 종목 중에서 원픽으로 꼽은 종목 하나금융지주죠. 이 종목 잘 가나 싶었더니 결국 무너지는 모습이에요. 셀트리온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H&M은 이런 단 살아있는 거예요. 이런 단 조금 더 밀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추세 보세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추세선이 확장이 되겠죠. 뭐 조금 더 밀리면 뭐 28,000원까지 밀릴 수 있겠지만 28,000원 정도 오면은 우리는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되겠다. 박스권에서 모아가야 돼요. 지금 해운업종 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다 주가가 밑에 있어요. 지금 뭐 몇 퍼센트 올라갔다 그런 부분 좋아할 게 아니에요. 이 고려아연 여기 단이 굉장히 탄탄해요. 원자재 관련된 업종이죠. 이 부분 잘 보셨다가 라인 살아있다 뭐 51만원까지 열어놓으셔야 되겠네요. 모아가야 된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고, 전반적으로 그게 좋지 않아요. 이 두산중공업 나뭇가지죠. 이 종목도 지금 원자력으로 관련돼서 봐야 됩니다. 두산중공업. 그래서 이 종목도 한번 눈여겨보시고, 여기까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훑어봤어요. 좋은 종목도 있고 안 좋은 종목도 있는데 아직은 우리가 시장을 낙관하기에는 금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다시 드리면서 저희는 이 경각심을 머릿속에 계속 유지한 상태에서 시장이 안 좋은 모습으로 갈 때 빠르게 대응을 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 방송 보시고 궁금하신 내용들 있죠? 댓글에다가 달아주세요. 그러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말인데요. 여러분들 또 방송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주말 잘들 보내시고 다음 주에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주식불패였습니다. 감사합니다.